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다음 불황은 언제 올지. 경제학자들은 모델을 만들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내놓고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면 어떨까요?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기술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시장이 바뀝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 방식은 놀랍도록 일정합니다. 두려움, 탐욕, 이야기에 끌리는 성질,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 이것들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알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우절은 머니라는 책으로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를 얻은 작가입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나 경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더 넓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통찰은 이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사실보다 강하다는 것. 우리는 데이터보다 내러티브에 설득됩니다. 숫자가 아무리 명확해도 이야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강력하면 데이터가 불완전해도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에도 정치에도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좋은 결과물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이야기를 가진 쪽이 이깁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의 역설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내리는 것, 경기가 좋았다 나빠지는 것, 이 변동성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피하거나 예측해서 손실을 줄이려 합니다. 그런데 하우절은 말합니다. 변동성은 수익의 대가입니다. 입장료 같은 거예요. 오르내림이 없는 시장에서는 큰 수익도 없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의 힘입니다.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 = 결과, 기대치.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합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 기대치가 낮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심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국가 경제가 성장할 때 모두 이 방정식을 따릅니다. 현실 자체보다 기대치와 현실의 간극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위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예측 가능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걱정하고 있는 리스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옵니다. 2020년 팬데믹처럼요. 그러니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극단적인 사건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대공황을 경험한 세대는 평생 저축에 집착합니다. 버블 붕괴를 경험한 투자자는 오랫동안 주식을 못 삽니다. 우리의 판단은 가장 최근에 가장 강렬한 경험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우절은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냉정하게 현재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예측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하려는 욕구를 조금 내려놓게 만들어줍니다. 대신 물어보게 만들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맞춰 어떻게 살 것인가? Same as ever. 모든 게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책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책, 바로 모건 하우절의 베스트셀러 Same as Ever입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맨날 변하는 것만 쫓아나요? 그런데 이 책은 묻는 거죠. 어차피 예측도 못할 미래에 목맬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게 진짜 현명한 거 아니냐고요. 모건 하우절, 이 사람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랄까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역사가에 가깝죠. 이 책에서 바로 그 변치 않는 우리 삶의 법칙들을 쫙 펼쳐내는데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 이야기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쵸? 하우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기는 건 최고의 제품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도 아니라고. 언제나 가장 강력한 스토리가 이긴다고요. 자,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하우절은 행복이라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아주 간단하고 심지어 강력하게까지 한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보세요. 행복은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값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어쩌면 이 기대치를 잘 다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훨씬 더 확실한 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냈어도 내 기대치가 저 하늘 위에 있었다면 그럼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자, 이 기대치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개념이 위험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위험이라는 거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우절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소름 돋는 역사 이야기 하나를 가져옵니다. 진짜 사소해 보이는 결정 하나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비극으로 이어지는지요. 그러니까 그냥 돈 좀 아끼려고 했던 그 작은 결정 때문에 배가 하루 늦게 도착했고 그 결과 독일 잠수함의 공격 경로에 정확히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일로 거의 1200명의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됐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루슈타니아우 이야기가 하우절이 말하려는 핵심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위험, 예상 가능한 위험에만 대비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우절의 이런 통찰에 박수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책 독자들 사이에서 꽤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굿 리즈 평점을 한번 볼까요? 딱 보면 와, 반응이 엄청 좋아요. 5점 만점에 4점이나 5점을 준 사람이 무려 78%나 되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 대성공이죠. 그런데 리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평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려요. 한쪽에선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이다라고 극찬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거 그냥 어디서 들어본 뻔한 말들 모아놓은 거 아니냐고 호평하는 거죠. 바로 이 리뷰가 비판하는 쪽의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글은 참 잘 썼다. 그런데 나심 탈레브나 레이 달리오 같은 다른 대가들의 아이디어를 그냥 보기 좋게 요약한 것뿐 하우절만의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꽤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그럼 이렇게 칭찬과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책의 진짜 힘은 완전히 새로운 걸 알려주는 발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재발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혁명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건 하우절이라는 탁월한 이야기꾼이 이걸 풀어내니까 그 낡아 보이는 지혜들이 갑자기 가슴에 와서 콕 박히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딱 꼽더라고요. 비관주의자처럼 저축하고 낙관주의자처럼 투자하라. 와, 정말 현실적인 조언 아닌가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 균형 감각이야말로 정말 변치 않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정신없이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여러분만의 same as ever, 즉 언제나 변치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